수능 수학 킬러 문항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허준성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허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준성 대표님이 지난번에는 이제 신동선 선생님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퇴출된 겁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선생님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네, 한번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포엠에서 같이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고3 위주로 강의하고 있고, 자, 온라인은 이투스, 그 다음에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그 다음에 EBS 프리미엄 인터넷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오프라인은 뭐 여러 군데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일산 스터디 그라운드, 네. 완산 이룸, 그 다음에 대치 나다어 등등. 그리고 네.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포엠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제 이름은 수학의 정현경입니다. 어쨌든 정현경 선생님이시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이제 경력이 엄청 깊으시고 넓으시고 오래되시고 또 지난번에 한번 잠깐 들었는데 뭐 문제 출제도 많이 하신다고 뭐 많이 어디 했죠. 가서 뭐 지금 뭐 강의 경력은 꽤 오래됐고요. 사실 네. 학교에서 좀 오래 있었고, 뭐 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죠? 학교요? 예, 예. 무슨 학교? 이화여자고등학교. 그다음에 아 거기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전교사로 있었고, 그다음에 아. 배문고등학교. 그래서 총 14년을 학교에서 근무했었고, 그러셨구나. 이제 학원 그러니까 사교육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네. 그쪽으로 나온 지가 이제 10년 채웠고, 네. 11년째 되고 있네요. 예. 그래서 경력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많고. 강의를 대부분 위주로 했고, 네네네. 문제 출제는 이제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당연히 이제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출제 같이 참여를 했었고, 네네. 당시에 이제 EBS 강의도 같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설에 나온 이유는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냥 네이버에서 정현경을 치시면 그렇게 뜨더라고요. 제 도서가. 뭐가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정현경이라고 치시면 제가 썼던 책들 모의고사들 쭉 그래요? 나옵니다. 네. 쳐보시는 건가요? 네. 좀 쳐볼게요. 그렇죠. 여기 이제 남자 얼굴은 저밖에 안 떠 있네요. 와 나무위키도 있네. 남을 거 없으세요? 전 있는데. 저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걸로 없고 다른 이름으로 있어요. 저는 다른 방송으로. 아, 다른 방송. 도서가 38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가 집필을 좀 오래 했고 뭐 다른 경력을 또 있다면 이거 말해도 되나? 예, 이게 폐지됐으니까 문제적 남자라는 TV 프로그램에 실제 이제 검수 출제 현장에서 이제 검수를 좀 했었고요. 아 잠깐만요. 그 문제적 남자.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과거 짤들이 이렇게 도는데 거기 보면 한 1시간 분량 중에 한 5초에서 10초 나옵니다. 뭐요? 예, PD님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 그 뒤에 있었고. 아 본인이 그런 문제도 만들고 만들기도 실제 하고 검수도 하고 대체적으로 검수도 검수를 하고, 많이 했죠. 작가들이 문제를 온갖 만드니까. 종류의 이제 뭐 수능 수학이든 내신 수학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 생활 수학이든 문제 만들고 푸는 거좀 만들고 풀고 이런 거를 거의 오랫동안 하고 오랫동안 했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근데면 네. 그 신동 선생님이 퇴출된 게 아니고요. 네. 다른 분으로 이제 업데이트되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신동 선생님 보고 있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상관없어요. 누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제 하여튼 뉴페이스의 정현경 선생님께서 오늘은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두 분한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걸 갑자기 이제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허준성 대표님이랑 저랑 지난번 방송에 만난 다음에 네.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네. 네. 그때 했던 얘기의 한 3분의 1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그때. 그때 했던 얘기에 상당수는 쓸모가 없어진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번 지난번 방송 출연 후에 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했죠. 기존의 수능 문제가 있다. 불공정하다. 공교육만 한 아이들은 풀 수가 없다. 이 문제 가지고는. 그래서 이 몹쓸 문제들 때문에 사교육이 막 성행하고 뭐 또 이제 그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능 문제들을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이제 발표를 계속적으로 했고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방송도 한번 했습니다만 문건 제목이 이래요. 최근 3년간 수능 및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소위입니다. 소위 킬러 문항 사례를 갖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바라보는 이제 불공정한 수능 문제들의 사례를 갖다가 딱 공개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자 이제 기자들이 한번 영상 보면 재밌어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거든요. 네. 그럼 변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또 변별은 한대요. 네. 아니 이 문제 다 없애면 변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랍니다. 공교육 과정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는 변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발표나 이런 걸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두 수학 전문가 허준성 대표님 그리고 정현경 선생님과 함께 이제 수능 수학이 없어졌을 때 수학 죄송합니다. 수능 수학을 없애셨네요. 없애는 야.
없어지는 거 아니죠? 수능 수학의 이제 킬러 문제들,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들이 싹 다 사라지고 방금 직업 사라졌었어요. 네. 네, 이거 이제 사라지고?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느냐? 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수학 문제를 25,475 곱하기 225 곱하기 364 나누기 274만 70 이렇게 내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까? 근데 뭐그 정도는 좀 비약인데 네. 지금 어쨌든 뭐 오늘 안에 얘기가 되겠지만 예. 어쨌든 매스컴에 등장하는 네. 그 교육부에서 지침상 어떤 이렇게 발표를 좀 했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아 있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계산을 계산을 짜증나게 많이 하는. 하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요런 방송들을 지금 잘 안 하잖아요. 워낙 예민한 사항이라. 아 그래요? 그렇죠. 아마 부모님들도 되게 관심 있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좀 대형 입시 업체들은 좀 약간 분위기가 조용하죠. 예, 그래서 괜히 또 일단 조용히 있어야 될 조용히, 상황인데 예, 그런 저희는 느낌이라. 되게 용감하게 네. 용기 있게 객기 있게 아니 저희는 나와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교육 정책에 우리가 적응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어떤 저희가 그- 뭐 이렇게 비판한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제 네.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쵸.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 새로운 공정한 수능의 방향, 네. 공정 수능의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느냐 네. 이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거니까요.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가 수능에서 비롯된 내신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중학생들까지 어떻게 준비하시는 것이 나을지 네 맞습니다. 그런 방편에 대해서 정리를 소신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수학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가 그 지난번에 저희 그 방송을 하긴 했는데 저희 따로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그때 그 사례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이 킬러 문항으로 이렇게 지적을 당했는가. 네. 그건 방송을 했는데 그냥 제가 뭐 자세한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딱 세 줄로 요약을 한번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킬러 문항으로 지적됐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제풀이 과정 중에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요구된다. 그런 놈들은 킬러 문항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받더라고요. 3가지 이상의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거 이제 그 뜻은 2가지까지는 괜찮은 거네 그럼. 네, 뭐 일단 문맥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그렇죠. 2개까지야 뭐 공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데 3가지 이상이 들어가면 이건 문제가 있다. 사교육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게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이면 안 된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막 이렇게 일반인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창의적인 문제풀이나 이런 걸 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이게 전 제일 재밌었는데 문제풀이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고 수험생이 실수를 유발할 수 있으면 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좀 이게 전공으로서 약간 네네. 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아 공대 출신이세요 그쵸. 실제로는 네. 박사. 네. 아 박사님이신데 네, 실제로. 공대 네. 박사. 네. 이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네. 너무 모호한 말이 좀 보인다. 그래서 아니죠. 뭐 좀 좀 명확한데요. 예를 들어 복잡이라는 것이 네. 어느 정도가 복잡한 거냐. 내가 뭐 풀면 복잡한 거지 지금 다. 누군가는 그냥 안 복잡하게 풀 수도 있잖아요. 난 괜찮은데. 아니, 건강하게 공교육 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이 네. 복잡하다 느끼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그 복잡하다의 기준이 누구냐? 어떻게 느끼냐? 우리 지금 이 복잡이란 단어만으로도 지금 혼란이 오잖아요. 또 하나 그렇긴 하죠. 네. 예를 들어서 많은 실수를 유발한다. 예, 실수를 유발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치사하게 그 실수도 정정당당하게 내란 말이야. 종류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실수로 정의할 수 있느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은 항상 실수로 틀리거든요. 그렇죠. 모든 아이들은. 그다음에 또 여기다 네. 또 결부되는 게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 네. 이 부분도 다 개개인마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정의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제가 네, 느끼는 네, 바 네, 네. 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기는 어렵겠다. 그러니까 복잡이 무엇인지, 네. 상당한 시간이 무엇인지, 또 하나 ઝ은 실수를 네, 유발하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유발하는 개념은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죠. 네, 기억 니은 디귿을 좀 꽈서 기억을 맞으면 100점, 니은을 맞으면 50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올바른 것을 그렇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억, 니은, 디귿 세 개 보기가 있는데 그냥 원래 평범하게는 이제 객관식 주고 맞아요.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디귿, 4번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6월 모의고사에 이거를 살짝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반동을 줬죠. 반동을 네. 줘서 뭐 기억을 맞으면 기억이 맞을 경우에는 몇 점, 니은이 맞을 경우에는 몇 점해서 그걸 네. 더하라. 맞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제출했더니 야 이거는 아이들의 좀 치사하게 실수를 유발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네. 아마 그런 포인트에서 그 실수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근데 치사하네. 네. 그럼 원래대로 내면 돼. 치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그 부분은 저희도 그때 논의를 했지만 저희가 근데 저희는 치사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출제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약간 짜증을 보이듯 하다. 네, 뭐 그런 의미로서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의하자면 그런 맥락의 실수다라고는 인지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허준석 대표님이 느끼시기에는 이러한 기준들이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다 확실히. 어렵죠. 어렵다.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고 당장 제가 느낄 때는 출제위원 분들도 일단은 물음표보다 느낌표가 더 클 것 같아요. 왜요? 느낌표가 뭐야 갑자기? 네, 물음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느낌표는 뭘까요? 뭘까요 느낌표는? 네. 뭘 느껴야 되나? 아, 너무 제가 좋아.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느낌표보다 물음표가 더 가깝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네. 근데 아까 21번 잠깐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지금 해석해 보면 사실 그 문제가 사교육을 저격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 돌아다니시면 기억 니은 디귿 찍는 법이 수두룩 빡빡입니다. 기억 니은 찍는 법. 그래서 이 보기만 가지고도 벌써 한 두세 개는 버리고 가요. 그 다음에 보기를 보면 기억 니은 디귿을 보면 거기서 추론하는 게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로 돌아가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올바른 것을 고르자 맞아요. 하는 문제가 그쵸. 있는데 보기 선다만 봐도 벌써 이 날아가는 게 있거든요. 보기에서 이 조합을 잘하면 네네. 사실 날아가는 게 있긴 있잖아요. 네네. 그걸 그런 거 이제 사교육에서 가르쳐 왔는데. 그렇죠. 그걸 근데 오히려 그 문제가 저격했는데 오히려 실수를 더 유발했다. 그러니까 그 변형이 오히려 이제 부작용으로 반작용으로 나온 거니까 맞습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던 거죠. 저는 그때 무슨 걱정을 했냐면 올해 나오는 제가 이제 모의고사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올해 나올 실모가 대혼란이겠다. 전 그 문제를 보고 9월 모의고사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런 류의 문제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무슨 문제를 만들어야 되나 이 고민을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되게 지저분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번에 커트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안 나오죠. 이거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 거일 수도 그렇습니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업자잖아요. 네. 업자면 근데 이제 실제로 문제를 많이 만드시는 입장이시니까 네네네.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세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요구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근데 많이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네. 게 이 문제 빼고 나머지 쉬운 문제도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건 크게 보면 이제 나뭇잎이 아니라 뿌리와도 같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의 세 개의 연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22번 유의 문제거든요. 거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항함수, 도함수, 네. 함수의 극대극소, 거기에 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건 개념이 세 개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거를 너무 세부적으로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세 개라고 볼 수 없는데 이걸 세 가지로 이제 끊어놓고 근데 그 과정이 과도하게 좀 깊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요.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뭐 세 가지 주제가 됐던 두 가지 주제가 됐던 쉽게 연결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그 문제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과정이 좀 복잡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3이라는 얘기를 강조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 해결 과정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잡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복잡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네, 복잡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 뒤에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고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는 게 되게 중요했던 게 거기 표현 중에서 기울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극대극소를 예측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건 보통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보통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해서 위치가 좀 지정이 가능해요. 여길 물어보는구나 라고 예측하고 풀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과연 교과서에 직접적인 표현이 있느냐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극대극소를 연결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 22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3년 동안 나왔던 22번 유의 문제는 사실 여기서 했던 이야기가 일부 좀 통할 수 있는 표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함수의 정의가 되게 복잡한데 거기에 절대값을 여기저기다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이게 도함수를 얘기를 하는 건지 꺾인 점을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도록 만든 부분은 약간 교과 과정을 좀 벗어났다라는 표현들을 이제 사법서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배제하겠다로 보는 게 타당해요. 그러니까 세 개 집착하면
모든 문제를 출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개념의 그렇죠. 숫자 네. 자체가 세 개냐 네 개냐도 네. 쉬운 문제만도 세 개를 세 개도 넣어야 할수 되는 수가 있다. 있으니까. 세계라는 네. 건 이제 말하기 나름이에요. 말이 더하기, 다르냐? 곱하기, 빼기 이렇게 얘기한다. 그것도 세 개네? 그러니까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되는 아, 게 그렇구나. 세 개 나는-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돼요. 그 그럼- 결론은 뒤에 있어요. 그래서 네. 복잡해졌다. 그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복잡하니까 문제다라는 문제 거예요.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아까 지금 이제 정현경 선생님께서 지금 한 몇 분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한 5분 동안 얘기하신 거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것 알아들었어요? 같아요. 예, 아하. 굉장히 빠르게 지금 통역을 좀 해드릴까요? 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예, 통역 뭐 한번 해주시죠 뭐. 제가 다시 할게요. 예. 보통 이제 30개의 문제 중에서 네. 네. 공통 영역이 22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거기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예, 킬러 문항이 네. 보통 이제 22번, 22번 있지. 30번 막 이렇게 있었죠. 그쵸. 예, 예. 보통 위치가 그랬습니다. 근데 예. 지금 현재로는 선택 30번이 킬러라기보단 네. 공통에서 변별이 있어야 되니까 공통 22번. 영역의 마지막 번호인 22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3개년간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많이 발전해 갖고 되게 어려워졌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교과서에서 직접적으로 준 어떤 개념이나 표현이 아닌 경우는 이거는 좀 배제하자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좀 긍정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얘기하실 부분 있어요? 네, 저는 뭐 비슷한 관점이긴 하지만 조금 큰 틀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이미 재작년 정도부터 이제 문이과 통합 수능이 정확히 시작된 게 2022학년도, 네. 2021년도 11월 수능부터 진행이 됐잖아요. 그 문이과 통합 수능에 맞춘 모의고사가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사실상 과거에 2009 개정에 도래했던 그 2009 개정 교과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2015 개정이 이제 21년도 모의고사부터 시작됐단 말이죠. 네. 그때부터 사실상 킬러의 난도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계속 얘기했고 충분히 저희가. 내려가고 예. 있었고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킬러라는 것에 대한 좀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네. 이미 이과생들 입장에서 과거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수능이 킬러다라고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문항이 한 개 정도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옛날 관점으로는 그렇죠. 다만 문과생들 입장에서 킬러라고 느낀 문제들이 이과생들 입장에서는 준킬러 정도로 보이거든요. 그 문항이 상당수 많아져서 사실상 이거를 만약에 문과 입장에서는 킬러가 있다라는 것과 이과 입장에서 킬러라고 얘기를 하자면 단순히 이과생 입장에서는 킬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6월에서는 약간 그런 느낌? 28번 정도 제외하고는 킬러의 수준은 이미 엄청 내려가 있었다. 쉬웠죠. 30번도 굉장히 그렇죠. 쉬웠어요. 네. 엄청 내려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 킬러라는 단어가 네.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육부에서도 이게 샘플링을 좀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미 이제 난이도가 많이 낮춰졌고, 네, 그렇죠? 많이 낮춰졌고 누구든지 공교육을 열심히 받고 하면은 네. 충분히 풀 수도 있을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교육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게 제가 이제 원인 분석을 제 스스로 해보면 어떤 일이냐면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가 왕왕 끝났잖아요.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그때도 네.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상상 초월입니다. 학교 시험이 내신이 예, 생각해보면 어쨌든 수능에 있어서 수학의 의존도가 높죠. 편차가 크니까 변환 표준 점수가 되게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최고점이 수학 같은 경우 6월에 151점, 네. 국어 같은 경우 134점이란 말이에요. 네, 네. 뭐 어쨌든 재배치를 하잖아요. 100점 만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재별을 하잖아요. 그 난이도나 네, 네. 어떤 편차에 따라서. 네, 네. 근데 수학을 만점을 받으면 151점이고요. 오. 국어는 134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벌써 15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정시 반영 비율도 올라간 상태니까 학교에서는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대부분의 학교가 네, 입결이. 네. 그러니까 입결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수학 실력을 증진시킨다. 그럼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 세대에 도래하는 수능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작업을 고1, 2 때부터 해주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고1, 2 때부터 문제 난이도를 어떻게 할까요? 높게 낸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문제 해석 단계를 안 하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내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에서도 문제가 그냥 가독성 있게 보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신 시험이 지금 기말고사가 끝나고 저도 이제 학교별로 이제 내신 시험이 좀 이렇게 샘플링을 보게 되잖아요. 네네네.
기가 막힙니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몇 개의 학교들이 사실은 어렵게 냈었다라고 하면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는 그 수가 다수였고 올해 같은 경우 제가 느끼는 바 한 80% 90% 학교들이 이제 킬러 문제를 다 아 집어넣고 그래요? 근데 지금 기말고사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죠. 장난 아닙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교육부는 지금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공교육에서는 이거 안 되니까 사교육에서 이 문제를 연습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네. 느끼는 바는 뭐가 뭐냐면 문제예요? 교육부가 무언가를 이렇게 네. 진행을 했어요. 근원적인 거를 정리를 하면 이게 2015 개정에 맞춘 수능 문제가 21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걸 보고 학교들이 대응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결국 입결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사이클이 대충 순환적으로 2, 3년은 걸린단 말이죠. 네. 근데 보니까 내신 시험까지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킬러 문항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학교 시험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 네. 그 근원부터 좀 손을 대보자. 아, 그런 거죠.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흐름상 이제 내신에 대한 과열, 그렇지. 그다음에 수학에 대한 과열 이런 부분 좀 배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아마 국어 영어도 비슷한 사례일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부분을 좀 흔들어 줘야 잘 빠져 나오셨고요. 그렇죠. 그렇죠. 012 중등부까지. 궁금한 거는 이제 네. 아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되게 힘드네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킬러 문항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뭐 명확한 규정은 아닌데 네. 명확한 규정은 아닌데 뭐 나름대로 이제 이유를 다 들었단 말이야. 이런 문제들은 킬러다. 이렇게 다 찍혔고 저는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사람도 아니고 문제를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들만 보면 네. 문제를 어렵게 못 낼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를 들면 야 문제풀이에 상당히 시간이 요구되고 수험생의 실수를 유발하면 안 돼. 네. 문제 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기본 개념 딱 주고 숫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만 잔뜩 내라는 거야? 그럼 안 걸리잖아요. 딱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사실. 네.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제 저희들 수학하는 사람이니까 좀 데이터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냐면 킬러는 정답률이 나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 자릿수이거나 그렇죠. 10% 네. 이내인 그런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배제돼야 된다. 그러면 저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근데 사실 예. 그런 문제를 배제한다는 표현도 안 씁니다. 조심하시고. 배제한다가 아니라 지금 조심해야 지금 이제 가고 계신 건가요? 공교육에서 아, 그래요? 안 나오는 문제를 배제하겠다고 했지. 멀리 가신 것 또 같은데 무조건 어떡하죠? 고난도 문제를 배제한다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정답률이 보니까 그렇게 낮은 이유는 공교육에서 그렇지, 다룰 수 그렇지. 없었기 예. 때문이다. 예, 그런 그래서 거지. 결론적으로 예.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가는 거 그렇게 맞다. 되고 말씀드린 있었어요. 거니까 예, 오해하지 예, 마시고 예. 살아 돌아오시는 건가요? 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정답률이 낮은 것 낮은 위주로 우리가 문제들. 좀 분석을 해봐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을 드린 그리고 거고요. 실제로 네. 정답률 낮은 문제면 다 나왔어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게.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 정말로 수능 얘기입니다. 수능에서 정말로 이제 기존에 딱 기존 22번 이런 거 딱 싹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잖아요. 없앤다는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